여기가 호텔 스위트룸 마냥 한국 아파트의 7가지 충격. 도어록 월패드, 택배함, 분리수거,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경비 시스템. 월세 $3,000 뉴욕 원룸. 네. 같은 가격의 한국 신축 아파트.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전 세계 부유층이 모여든다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하지만 그 화려한 마천루의 이면에는 한 달에 $3,000,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내고도 쥐가 출몰하고 라디에이터가 터질 듯 소음을 내는 낡고 좁은 원룸을 견뎌야 하는 뉴요커들의 처절한 현실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고장난 난방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패딩을 껴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살아가던 뉴욕의 엘리트 직장인 마이클. 그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 한국의 신축 아파트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 시작됩니다. 열쇠 꾸러미 대신 손가락 하나로 열리는 마법의 문, 발바닥부터 온몸의 피로를 녹여버리는 환상적인 온돌의 기적, 그리고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월패드까지. 같은 $3,000의 월세로 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 아파트의 완벽한 럭셔리 라이프. 뉴욕의 낡은 원룸에서 벗어나 K아파트의 경이로운 시스템과 따뜻한 온돌 바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한 미국인의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혹독한 겨울의 도착, 그리고 열쇠 없는 마법의 문도어로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1월의 한가운데 뉴욕 맨해튼에서 금융계 엘리트로 일하던 마이클은 서울지사로의 발령을 받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도심으로 진입하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은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를 바라보며 무의식 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뉴욕의 겨울도 지독하게 추웠지만 한국의 겨울바람은 피부를 찌르는 듯한 특유의 매서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자신이 살던 월세 $3,000짜리 낡은 원룸에 끔찍했던 겨울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 지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 그곳의 겨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끊임없이 차가운 외풍이 칼날처럼 스며들었고 유일한 난방 장치였던 낡은 스팀 라디에이터는 밤새도록 망치로 쇠파이프를 두드리는 듯한 괴상한 소음을 내뿜으며 그의 숙면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늘 냉기가 감돌아 마이클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플리스 재킷과 수면 양말을 벗지 못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문주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세련된 유리 외관의 아파트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임대해 준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선 마이클은 뉴욕의 아파트처럼 코끝을 찌르는 쓰레기 냄새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하게 풍겨오는 기분 좋은 디퓨저 향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고 환한 로비를 지나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2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쾌적하고 조용한 복도를 따라 자신의 호수 앞에 선 마이클. 하지만 그의 앞에는 두꺼운 강철문만 굳게 닫혀 있을 뿐 열쇠 구멍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늘 3개의 무거운 열쇠를 짤랑거리며 다녔습니다. 건물 공동 현관을 여는 열쇠, 층의 복도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자신의 방문을 여는 열쇠까지. 추운 겨울밤,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열쇠 구멍을 찾느라 낑낑대던 일들은 그에게 끔찍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열쇠 구멍이 얼어붙거나 녹이 슬어 뻑뻑해지면 문 앞에서 10여 분을 사투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한국 아파트 현관문에는 그 흔한 열쇠 구멍 대신 매끄럽고 검은 유리 패널 하나만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 부동산 중개인이 문자로 보내준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패널 위로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매끄러운 패널 위로 선명하고 밝은 하얀색 숫자들이 마법처럼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가락으로 중개인이 알려준 비밀번호 6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경쾌하고 맑은 전자음이 울려 퍼지더니 굳게 잠겨있던 두꺼운 강철문이 육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스르륵 열렸습니다. 열쇠를 찾을 필요도 구멍에 맞춰 억지로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손끝의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열리는 첨단 디지털 도어록 시스템. 마이클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을 여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선의 조종실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짜릿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 천장에 달려있던 센서 등이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스스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어록은 찰칵하는 믿음직하고 단단한 소리와 함께 스스로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뉴욕에서 혹시라도 문을 잠그는 것을 깜박할까 봐 외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손잡이를 당겨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의 맹렬한 추위와 낯선 도시의 두려움은 그 완벽하게 잠긴 도어록의 전자음과 함께 등 뒤로 영원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마법 온돌의 경이로움. 현관에 들어선 마이클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한국의 문화를 떠올리고는 젖은 부츠를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현관 바닥은 차가운 타일이었기에 그는 맨발이 닿을 거실 바닥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뉴욕의 아파트는 두꺼운 카펫을 깔아두지 않으면 겨울철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 틈새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고 공기를 덮이는 미국의 히터 방식은 얼굴과 피부만 건조하게 만들 뿐 발끝의 추위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거실의 마룻바닥을 향해 한 발짝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말 신은 발끝이 거실 마루에 닿는 순간 마이클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마이 가드. 차가운 냉기 대신 그의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온 것은 훈훈하고 묵직한 온기였습니다. 마치 따뜻하게 데워진 거대한 조약돌 위에 발을 얹은 것처럼 기분 좋은 열기가 발바닥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종아리를 지나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발을 모두 거실 바닥에 딛고 서보았습니다. 뉴욕에서 경험했던 히터의 건조하고 답답한 뜨거운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기는 쾌적하고 맑은데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는 마치 온천수에 몸을 담근 것처럼 깊고 아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 아파트의 핵심 온돌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홀린 듯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코트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 새도 없이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뻗어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뭉근하고 뜨거운 마룻바닥의 열기. 하루 종일 비행기 안에서 시달렸던 피로와 매서운 칼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근육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르르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그 따뜻함에 그는 하마터면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 뻔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볼을 비비적거리며 실소에 가까운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근처에만 가야 겨우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방 한가운데는 늘 썰렁했던 뉴욕의 삶과는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집안 어느 곳을 밟아도 완벽하고 균일한 따뜻함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집안을 찬찬히 둘러본 마이클의 눈에 비친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세 $3,000, 뉴욕에서는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를 놓으면 꽉 차는 비좁고 낡은 쥐구멍 같은 원룸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세탁기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어 매주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눈보라를 뚫고 동네 코인 세탁소를 오가야 했고 주방은 고작 전자레인지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얻은 이 한국의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럭셔리 호텔의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습니다. 탁 트인 거실의 통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시티뷰가 한눈에 들어왔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이 놓인 넓은 주방에는 최신식 오븐과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 마련된 다용도실에는 최신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침실에는 수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거대한 드레스룸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자신이 뉴욕에서 견뎌왔던 그 처절하고 비참했던 겨울날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월세 $3,000짜리 집이라고? 뉴욕의 그 끔찍한 쥐구멍과 같은 가격에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그는 따뜻한 바닥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이방인의 외로움은 온돌의 자비로운 열기 속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라면 한국의 그 어떤 매서운 겨울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가 자신에게 부리는 이 놀라운 마법에 서서히 그러나 아주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3집안의 완벽한 지휘 통제실 첨단 월패드의 충격. 온돌의 기분 좋은 열기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뒹굴던 마이클은 벽면 한가운데에 설치된 태블릿 PC 크기의 매끄러운 디스플레이 화면을 발견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기껏해야 낡은 인터폰이나 아날로그 온도 조절기가 전부였기에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 근처에 서자 월패드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스스로 화면을 밝히며 우아한 푸른빛의 인터페이스를 드러냈습니다. 마이클이 화면의 메뉴를 하나씩 터치할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터폰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사령부이자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조명 제어 기능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자 거실, 주방, 침실의 조명이 한 번에 켜지고 꺼졌으며 심지어 조명의 밝기와 색 온도까지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일일이 방마다 돌아다니며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야 했던 번거로움이 단 한 번의 터치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난방 제어 탭을 누르자 마이클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 등 각 방마다 개별적으로 온돌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은 따뜻하게, 침실은 수면하기 좋게 약간 선선하게.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집안의 구역별 기후를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는 이 디테일은 미국에서는 상위 1%의 최고급 대저택에서나 상상할 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월패드에 탑재된 상상을 초월하는 보안 및 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엘리베이터가 호출되었습니다. 현재 12층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실시간 위치가 떴습니다. 집문을 나서기도 전에 미리 엘리베이터를 불러놓고 도착 시간에 맞춰 현관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낭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뉴요커 출신의 마이클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편의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내 CCTV 메뉴를 누르자 아파트 1층 현관, 지하 주차장, 심지어 단지 내 놀이터의 실시간 화면까지 선명한 고화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값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현관문 밖의 복도는 누가 지나다니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었고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으면 누군가 훔쳐가기 전에 헐레벌떡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현관 도어 캠 버튼을 누르자 집 앞 복도의 모습이 화면에 훤히 나타났습니다. 부재 중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지 사진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문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읽었을 때 마이클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작고 네모난 화면 하나가 자신을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대한 성벽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월패드는 이번 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이웃집들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화면을 터치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월패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IT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구상하던 스마트 홈의 미래가 한국에서는 이미 평범한 아파트의 기본 옵션으로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나를 돌봐주고 내 취향에 맞추어 온도를 조절하며 나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로봇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월패드의 취침 모드를 터치했습니다. 집안의 불이 일제히 은은하게 꺼지고 온도는 수면에 가장 완벽한 쾌적한 온도로 맞춰졌습니다. 마이클은 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어떤 불안과 추위도 없는 완벽한 겨울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택배 도둑의 공포를 지워버린 철통보안, 무인 택배함과 경비 시스템.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쇼핑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로켓 배송 시스템은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새벽 문 앞에 가져다 놓는 경이로운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마음 한구석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겪었던 지독한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것은 곧 포치 파이럿, 즉 현관문 앞 택배 도둑들과의 피 말리는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받는 즉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늦는 날에는 어김없이 누군가 박스를 갈기갈기 찢고 내용물을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전자기기나 옷이 감쪽같이 사라져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 경찰에 신고해도 어쩔 수 없다는 냉소적인 답변만 돌아오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떠올라 마이클은 출근에서도 내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퇴근길 마이클의 스마트폰과 집안의 월패드로 동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인 택배함에 고객님의 소중한 택배가 보관되었습니다. 문 앞이 아니라 무인 택배함이라니. 고개를 갸웃하며 1층 로비로 내려간 마이클의 눈앞에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하고 세련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자 사물함들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의 개인 금고를 연상케 할 만큼 견고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중앙의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동호수를 입력하고 월패드에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수십 개의 문 중 하나가 찰칵하고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주문했던 생필품 박스가 단 하나의 구김이나 훼손 없이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열린 택배함 문을 붙잡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송기사와 직접 마주칠 필요도 없고 분실의 위험은 제로에 가까운 이 완벽한 무인 언택트 시스템. 뉴욕의 택배 도둑들에게 시달리며 매번 가슴을 졸여야 했던 그의 과거가 무색해지는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안전함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마이클은 1층 로비 한편에 자리 잡은 안내 데스크에서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퇴근하십니까? 날이 많이 찹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경비원은 마이클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기색 없이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클 역시 황급히 고개를 숙여 답례하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 도어맨이나 보안 요원이 상주하는 곳은 한 달에 월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초화 럭셔리 빌딩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살던 일반적인 아파트는 출입문이 고장나도 며칠씩 방치되기 일쑤였고 로비에 노숙자나 취객이 들어와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경비실, 단지 곳곳을 꼼꼼하게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듬직한 경비원들, 그리고 수백 대의 고화질 CCTV가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안전지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택배가 무거워 보이면 기꺼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수레로 짐을 옮겨주며 친절을 베푸는 경비원의 모습은
삭막하고 차가운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웃 간의 정과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라는 차가운 기술력 위에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정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 마이클은 자신의 짐을 안전하게 지켜준 무인 택배함과 자신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경비원을 번갈아 보며 이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압도적인 안전함에 깊은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새 같은 아파트 안에서라면 그는 밤새 문을 열어두고 자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것만 같다는 든든한 믿음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눈보라를 비웃는 지하 세계의 기적, 초대형 지하주차장. 며칠 뒤 서울에는 기상청의 예보대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굵은 눈발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아침 일찍 잡혀있는 중요한 외부 미팅 일정을 떠올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임대해 준 차량을 몰고 나가야 하는 상황. 뉴욕에서의 끔찍했던 겨울 아침의 악몽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뉴욕에서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살인적인 주차장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에 밤샘 주차를 해두면 폭설이 내린 다음날 아침은 어김없이 눈에 파묻힌 차를 파내는 중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을 후불어가며 빗자루와 삽으로 차에 쌓인 눈을 긁어내고 얼어붙은 차 문을 억지로 열어 시동을 켠 뒤 히터가 차가운 실내를 덮일 때까지 덜덜 떨며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밤새 제설차가 밀어놓은 거대한 눈더미에 차가 갇혀 옴짝달싹 못하거나 주차 위반 딱지를 끊기는 일은 뉴욕 겨울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에서 하던 대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두꺼운 캐나다 구스 패딩을 꺼내 입고 두꺼운 털장갑과 비니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비장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눈과 얼음과의 사투를 벌일 각오를 다지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스마트폰으로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지하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풍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춥고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이어붙인 듯한 광활한 공간에 대나처럼 밝고 환한 LED 조명이 눈부시게 켜져 있는 거대한 지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은 우레탄으로 매끄럽게 포장되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실내 온도는 바깥의 영하 10도라는 맹추위가 거짓말인 것처럼 포근하고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하주차장의 천장에 달린 수천 개의 지능형 주차 유도등이었습니다. 빈자리에는 초록색 불빛이, 주차된 자리에는 빨간색 불빛이 영롱하게 빛나며 넓은 주차장 안에서 어디에 차를 대야 할지 한눈에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를 위한 전용 충전 구역에는 수십 대의 초고속 충전기들이 일렬로 늘어서 미래 도시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머쓱해진 표정으로 자신이 껴입고 나온 두꺼운 패딩과 털장갑을 벗어 팔에 걸쳤습니다. 현관문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거쳐 자신의 차에 올라타기까지 그는 단 한 방울의 눈도 맞지 않았고 단 1도의 칼바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을 긁어낼 필요도 차가워진 핸들에 손을 볼 필요도 없이 그저 부드럽게 엑셀을 밟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쾌적한 지하주차장을 매끄럽게 빠져나와 주차장 출입구로 향하자 차단기에 설치된 지능형 카메라가 그의 차량 번호판을 0.1초 만에 인식하고 차단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삭막한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쾌적함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경이로운 지하 요새. 마이클은 룸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바라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수백만 원을 주고도 길바닥에서 차를 갉아먹는 추위와 싸워야 했던 뉴욕의 삶과 이 모든 완벽한 인프라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국 아파트의 삶. 그것은 굳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의 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지하 시스템 덕분에 마이클에게 한국의 끔찍한 겨울 폭설은 그저 차창 밖으로 구경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육쓰레기장이 아니라 첨단 연구소.
경악스러운 분리수거장. 한국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가던 어느 주말 저녁 마이클에게 한 가지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집안에 며칠째 쌓여가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그야말로 끔찍한 고역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낡은 건물들은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 공간이 없어 거주자들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쑤셔넣고 건물 앞 인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쓰레기 산을 파헤치기 위해 팔뚝만 한 쥐떼가 출몰했고 여름이면 썩은 물이 길가로 흘러내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쥐와 마주칠까 봐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러야 했던 기억. 마이클은 코를 막고 숨을 참으며 나갈 준비를 한 뒤 박스와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양손에 무겁게 들고 아파트 1층에 마련된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한편에 자리 잡은 분리수거장에 도착한 마이클은 자신이 지금 쓰레기를 버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최첨단 환경연구소에 견학을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팔이 떼나쥐는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은 악취 하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자 환한 조명 아래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비닐 등 수십 가지의 항목이 마치 도서관의 책장처럼 완벽하게 분류되어 깔끔한 수거함 속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각자의 쓰레기를 들고 나와 콧노래를 부르며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워 정해진 칸에 쏙쏙 집어넣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군무를 보는 듯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이클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이 한데 뒤섞여 썩어가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그는 음식물이 담긴 냄새나는 봉투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작은 기계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이 월패드에서 가져온 RFID 카드 혹은 스마트폰을 기계에 가볍게 터치하자 굳게 닫혀있던 금속 뚜껑이 스르륵 하고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다시 카드를 대자 뚜껑이 닫히며 화면에 쓰레기의 무게와 결제될 금액이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배출량 350g 45원이 과금됩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상냥한 음성 안내에 마이클은 들고 있던 쓰레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고 버린 무게만큼만 정확하게 관리비에 청구되는 이 미친 듯이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 게다가 기계 내부는 자체적인 탈취와 세척 시스템이 가동되어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서도 불쾌한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홀린 듯이 자신의 아파트 출입 카드를 기계에 대고 음식물을 버린 뒤 무게가 측정되는 화면을 보며 경이로움에 찬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도시라 자부하던 뉴욕이 여전히 19세기의 방식인 길거리 투기에 머물러 쥐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의 이 평범한 아파트는 22세기의 스마트한 환경 시스템을 이미 일상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 귀찮고 불쾌한 행위마저도 첨단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포장하여 하나의 깔끔한 의식처럼 만들어낸 한국 아파트의 저력. 마이클은 빈손으로 분리수거장을 걸어 나오며 이 나라의 시스템이 지닌 섬세함과 지묘함에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7대골 부럽지 않은 아파트 안의 작은 도시 커뮤니티 센터. 주말 아침 마이클은 아파트 안내 책자에서 보았던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을 구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의 아파트들 역시 피트니스 센터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막상 가보면 환기도 되지 않는 퀴퀴한 지하실에 녹슨 러닝머신 두어 대와 먼지 쌓인 덤벨 몇 개가 뒹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려면 한 달에 수백 달러의 값비싼 회비를 내고 건물 밖에 고급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야만 했죠. 마이클은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커뮤니티 센터의 입구로 들어섰고 그 순간 자신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민 공용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럭셔리 복합문화 타운이었습니다.
투명한 통유리로 마감된 피트니스 센터에는 세계 최고급 브랜드의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수십 대나 줄지어 있었고 탁 트인 시야와 환한 조명 아래서 이웃 주민들이 활기차게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이 펼쳐져 있어 밖의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쾌적하게 샷을 날리는 사람들의 경쾌한 스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걷자 마치 고급 호텔의 스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습식 및 건식 사우나가 나타났고 투명한 물결이 일렁이는 3레인짜리 대형 실내 수영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마이클을 맞이한 것은 은은하고 향긋한 커피 향기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반대편에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북카페와 독서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원목 테이블과 푹신한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에서 주민들은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질 좋은 커피를 단돈 1,000원 남짓한 놀라운 가격에 마시며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필요 없이 오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오는 것만으로 운동, 휴식, 문화생활, 그리고 사교 모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공간. 뉴욕 맨해튼이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는 이른바 빌리어네어 로우의 초와 펜트하우스에서나 간신히 누릴 수 있는 상위 1%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한 달에 불과 몇만 원의 저렴한 유지비만 내고 이 모든 럭셔리한 혜택을 매일같이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아들고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의 지상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거대하고 완벽한 아파트라는 요새 아는 계절의 변화조차 있게 할 만큼 안락하고 풍요로웠습니다. $3,000의 월세. 뉴욕에서는 낡은 라디에이터의 굉음과 쥐구멍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그 돈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첨단 기술이 응집된 도어로 온몸을 녹여주는 기적 같은 온돌, 집안을 지휘하는 월패드, 도둑 걱정 없는 무인 택배함, 날씨를 비웃는 지하주차장, 위생의 끝판왕 분리수거장, 그리고 럭셔리의 결정체 커뮤니티 센터로 완벽하게 치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의 그 차갑고 낡은 마천루 숲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과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K아파트의 경이로운 시스템과 따스한 온돌의 품에 이 미국인 엘리트는 완벽하고도 영원히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낡은 원룸에서 추위와 쥐떼에 시달리던 뉴욕의 엘리트 직장인이 한국 아파트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따뜻한 온돌 바닥에 완벽하게 매료되어 버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럭셔리 호텔을 능가하는 경이로운 마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단연코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완벽한 우리 K아파트의 매력. 오늘 이야기가 흐뭇하고 즐거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들의 턱을 빠지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진짜 모습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